믿을 수 없었다. 진짜로 그 순간 시간도 멈춘 것 같았다. 한낮의 조용한 도서관, 먼지가 얇게 내려앉은 책장 틈에서 우연히 꺼낸 오래된 책. 유대 고대사 요세푸스, 고대 유대 역사를 다룬 저작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책장을 넘기던 내 시선이 어느 한 문장에서 얼어붙었다. 그들은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 동쪽 끝에 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며 신의 뜻을 따르는 민족이다. 한동안 숨도 쉴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마치 먼 옛날 잊혀진 누군가가 나를 향해 작은 메모를 남긴 것만 같았다. 동쪽 끝,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 동쪽 끝. 얼핏 생각하면 메소포타미아 넘어 페르시아나 중앙아시아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쪽 끝이라면? 정말 끝이라면? 한반도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다. 논리적으로는 터무니없는 가설이었다. 학계의 통설과도 맞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설마, 정말 설마 우리가 고대 유대 민족에 잊혀진 형제일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나는 빠져들었다. 지도를 펼치고 유브라데스 강을 손가락으로 따라 내려가면서 상상했다. 그들은 어디로 향했을까? 무엇을 보고 어떤 신을 믿었을까? 하루하루가 작은 모험이었다. 고대 유대 전승을 읽으며 실크로드의 분기점들을 추적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신화, 하늘에서 내려온 자손을 믿었던 천손 사상과 자연과 소통하던 샤머니즘까지 다시 들여다봤다. 조각들은 하나둘씩 맞춰졌다. 문명과 문명 사이를 가로지르던 길, 사막을 넘어 초원을 지나 산맥을 넘고 바다를 건너온 이야기. 그러나 퍼즐이 완성되어 갈수록 불안도 커졌다. 만약 이 모든 게 내 착각이라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거라면 밤이 깊어도 책을 덮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 작은 단서 하나가 내 영혼을 깨웠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이 문장 하나, 그저 오래된 책 속에 잠들어 있던 이 한 줄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후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움직였다. 모든 여유 시간은 고대 문명과 이주 경로를 탐색하는 데 쓰였다. 언젠가부터 지도 위에 그려진 경로들이 마치 혈관처럼 느껴졌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생명을 이어주는 길. 유브라데스 강에서 출발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지나고 페르시아 고원을 넘고 그 거대한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 초원을 달려 그리고 저 동방의 끝 한반도. 문득 깨달았다. 수천 년 전 누군가도 이 길을 따라왔을 것이다. 그 긴 여정을 견디며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바람과 별을 의지해 동쪽 끝으로 향했을지도 모른다. 생각은 점점 더 깊어졌다. 왜 우리 한민족은 하늘을 숭배했을까? 왜 우리는 천손이라는 개념을 그렇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까? 우리 조상은 단순한 부족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들은 아주 먼 곳에서부터 신의 뜻을 품고 이동해온 잊혀진 형제였던 건 아닐까? 이 상상은 나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만약 이 가설이 진짜라면 우리는 단순히 동아시아의 작은 민족이 아니다. 고대 세계와 깊게 연결된 신비롭고 위대한 기억을 품은 민족이다. 밤을 새워 논문을 뒤적이며 기록에 파편을 주워 담았다. 고대 유대 민족에 실종된 십지파 전설, 유대교리 속 동방의 땅에 대한 희미한 언급들, 한민족 고대 건국 신화와 닮은 이야기들. 모든 것이 거대한 그림처럼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야.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이건 기억이야. 잃어버린 우리의 기억. 그런데 갈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아무리 자료를 모아도 아무리 마음으로 확신해도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없었다. 모든 건 연결될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 한 조각이 빠져있는 느낌이야. 어느 겨울날 나는 서울의 한 헌책방 골목에 있었다. 추운 바람에 손이 얼어붙을 듯 했지만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단서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낡은 책 더미 속에서 낯선 제목의 책 한 권을 발견했다. 동방 이동설과 한민족 기원. 출일판 연도는 너무 오래됐고 저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 호기심에 책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유대 민족의 일파가 동진하여 동쪽 끝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이 기록은 다양한 전승 속의 암호처럼 남아있다. 숨을 삼켰다. 누군가 이미 이 길을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외면받고 잊혀졌다. 책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마치 먼 옛날 잊혀진 조상들의 영혼이 그 위를 건너는 것처럼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겠다.
어쩌면 나는 모든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영원히 상상 속에서만 완성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작은 단서 하나가 나를 바꿔버렸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버렸다는 것. 나는 이제 한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수천 년의 기억을 찾아가는 여정에 들어섰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아무도 대신 걸어주지 않을 길. 동쪽 끝에 형제를 찾아서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한 줄의 문장에 사로잡혀 고대 기록과 지도를 오가며 추적을 시작했을 때 나는 그저 답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기억을 복원하는 일이었다. 나는 실크로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 메소포타미아를 지나 이란 고원을 넘어 중앙아시아 초원을 횡단하는 길.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 이어진 그 길은 단순히 물자와 재화를 교환하는 무역로가 아니었다. 길 위를 이동한 건 비단과 향료만이 아니었다. 사람과 이야기, 종교와 신념도 함께 이동했다. 유대 민족의 한 갈래가 기나긴 세월 동안 동쪽으로, 더 동쪽으로 무언가를 품고 이동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은 실크로드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그러다 나는 고대 중국 기록 속에 등장하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을 발견했다. 태백탈보, 동방에서 온 신성한 존재들, 그리고 또 다른 단어, 동이동이. 기록은 이들을 때로는 미개하다고 묘사했지만 때로는 하늘과 소통하는 신비로운 민족으로도 기록했다. 하늘의 자손, 천손텐손. 나는 전율했다. 한민족의 건국 신화, 단군,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아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한국 고대 신앙의 핵심, 자연과 소통하고 하늘을 경외하는 샤머니즘. 그 정신은 고대 유대인의 신앙 체계와도 어딘가 깊은 닮은 꼴을 가지고 있었다. 유일신 사상,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삶, 그리고 공동체적 윤리,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천 년, 수만 킬로미터를 건너온 신념과 기억의 조각들이 한반도라는 동쪽 끝에 모여 다시 살아난 것만 같았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내가 모은 자료와 가설을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했을 때 대부분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냥 내 상상 아니야? 역사에 만약은 없어. 어떤 학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요세푸스도 완벽하지 않아. 그도 로마 제국을 의식하며 기록했을 뿐이야. 그 기록 하나로 민족의 기원을 뒤흔들 수는 없어. 차가운 현실이 내 앞에 놓였다. 나는 스스로 묻기 시작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걸까? 긴 밤, 수없이 책을 펼쳤다가 덮었다.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은 마치 비웃듯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혼란과 확신,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나는 천천히 무너져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처음 그날 도서관 한 구석에서 조우했던 그 짧은 문장. 그 문장이 내 안에서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그들은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 동쪽 끝에 있다. 나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아직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길이었다.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나는 매일 책을 폈다. 고대 유대 사료들을 다시 뒤적였다. 실종된 열 지파에 대한 전승, 역사 속으로 사라진 형제 민족들, 그리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민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이야기들. 놀랍게도 동쪽 끝으로 떠났다는 전승은 여러 곳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물론 명확하지 않았다. 추측과 신화가 뒤엉킨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흐름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동쪽으로, 문명의 경계 너머로 하늘을 향해 걷고 있었다. 사람들은 왜 기록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까? 가끔은 분노했다. 지워진 기억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세상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껏 우리는 없다는 말에 너무 쉽게 길들여졌는지도 모른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 가슴 속에서 이 말이 점점 선명해졌다. 역사의 변방이 아니라 잊힌 중심. 한반도는 그저 고립된 섬이 아니라 고대 세계와 연결된 끝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지워진 기억을 품은 마지막 후손들이었을지도 모른다. 비록 증거는 희미하고 확신은 외롭지만 나는 이 여정을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안다.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 자신의 기억을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어떤 비웃음도 어떤 외면도 이 작은 불씨를 꺼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믿는다. 동쪽 끝에서 이어진 우리의 기억을. 그리고 언젠가 그 퍼즐이 완성될 날을.
스스로를 믿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독한 일이었다. 특히 모두가 고개를 저을 때, 특히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때, 가끔은 정말로 흔들렸다. 어쩌면 이 모든 게 내 상상 속 환상에 불과한 게 아닐까? 진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꿈을 쫓고 있는 게 아닐까? 밤이면 의심은 더욱 커졌다. 책상 위 어지럽게 펼쳐진 지도들과 논문들, 빨간 펜으로 그려놓은 이동 경로들, 모든 것이 때론 허망하게 느껴졌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러나 다음 순간 또 다른 작은 단서를 찾아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 신을 찾아 떠난 유목민들의 이야기, 중국 고대 문헌 속 동방 끝의 신성한 땅에 대한 기록,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에 흐르던 하늘 신앙, 끊어졌던 실들이 희미하게 남아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나는 천손 사상에서 멈춰섰다. 왜 한민족은 그렇게까지 하늘을 강조했을까? 하늘로부터 임명을 받고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이건 단순한 자연 숭배나 미신의 차원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들의 존재 이유 자체를 하늘로부터 찾아야 했던 이들의 기억. 그것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라는 이름의 유일신을 섬기며 신과 직접 계약을 맺었다 믿었던 민족.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어쩌면 정말 우리의 오래된 형제였을지도 모른다. 이 깨달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슬픔 같기도 하고 벅찬 기쁨 같기도 했다.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작은 단서 하나를 쥐고 나 혼자 상상과 고독 속을 헤매던 시간들이 처음으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나는 이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직 더 많은 의심과 부정, 조롱이 남아있을지라도 나는 가야 한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든 동쪽 끝에 남겨진 기억을 찾아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한때 내 안을 가득 채웠던 확신은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 속에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다. 증거는 어딨어? 소설 쓰지 말고 현실을 봐. 학자들의 차가운 시선, 친구들의 빈정거림, 심지어 가족들마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내가 아무리 믿어도 세상은 안 바뀌어. 나는 어쩌면 정말 길을 잘못 들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정리되지 않은 논리, 부족한 자료, 지워진 기록들. 아무리 열심히 퍼즐을 맞춰봐도 세상은 단 하나의 결정적 증거를 원했다. 그냥 포기할까? 생각은 나를 짓눌렀다. 어느 흐린 오후,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한적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무심코 들어선 작은 고서점. 그곳에서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구석진 진열대, 먼지 낀 고문서 더미 사이에서 나는 오래된 필사본 하나를 발견했다. 수백 년 전 조선시대 학자가 남긴 여행기였다. 동쪽 끝으로 떠난 형제들에 대한 전승이 있다. 그들은 하늘을 섬기고 별의 길을 따라 이동했다. 숨이 막혔다. 바로 여기에도 작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눈물이 났다. 정확한 증거는 아니었다. 여전히 추측과 상상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존재했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찾던 건 완벽한 답이 아니었다. 지워진 기억을 잊지 않겠다는, 그리고 그 기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증명할 수 없어도 그 길을 끝까지 걷겠다는 다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그 순간 나는 다시 일어섰다. 지워진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나는 작은 불씨 하나를 품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그렇게 다짐을 새겼던 바로 그날 밤, 또다시 밀려드는 공허함을 막을 수 없었다. 작은 고서 한 권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거대한 역사의 침묵을 깨뜨릴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현대 사회는 증거라는 이름 아래 합의된 기억만을 진짜로 인정한다는 것을. 아무리 강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마음이 떨려도 세상은 그것을 망상이라 부를 것이다. 방 안에 홀로 앉아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문득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이렇게까지 집착할 이유가 있을까?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자 아주 멀리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해줄까? 그 목소리는 분명했다. 수천 년 전 이름 없이 사라져간 이들이 지워진 길 위에서 남긴 마지막 울림처럼 들렸다. 나는 알았다. 내가 이 여정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존재를 증명하는 투쟁이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존재했으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겠다는, 지우지 않겠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맹세.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여정은 증거를 찾는 싸움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는 싸움이다. 나 혼자라도 괜찮다. 세상이 모른다고 해서 내가 모른 척할 이유는 없다. 나는 끝까지 간다. 동쪽 끝, 기억의 마지막 자리까지. 나는 문득 아주 오래전 한 구절을 떠올렸다. 진실은 때때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진실이다. 세상이 요구하는 증거, 논리, 객관성.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내 안에는 분명한 무언가가 있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검고 깊은 어둠 속에 별들이 수천 개 빛나고 있었다. 수천 년 전 동방을 향해 걸어갔던 이들도 이 똑같은 별들을 보며 길을 찾았을까? 그들은 길을 묻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믿고 나아갔을 것이다. 하늘이 부르는 방향을 따라, 바람과 별을 따라 그렇게 걸어왔을 것이다. 나도 그 길을 따라야 했다. 어쩌면 이 여정은 끝이 없는 싸움일지 모른다. 어쩌면 평생 동안 한 발짝도 진실에 다가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이제 알았다. 진짜 중요한 건 증명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라는 걸. 기록되지 않아도, 증명되지 않아도 그 기억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하는 것. 우리는 존재했다. 나는 심장을 손에 쥔 채 다시 길을 떠났다. 어둠 속을 뚫고 조롱과 무시를 뚫고 지워진 역사의 강을 건너 동쪽 끝, 우리의 잊혀진 기억이 남아있을 그곳으로 나는 여전히 길 위에 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 이 길을 나는 묵묵히 걸어간다. 가끔은 지치고 가끔은 외롭다. 하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는 누구도 대신 찾아줄 수 없는 우리 민족만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그건 망상이다. 역사란 그렇게 쉽게 다시 쓸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안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민족은 먼 고대부터 자신만의 정신과 하늘을 품고 살아온 민족이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누가 증명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지워진 길을, 잊혀진 형제들을,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다짐한다. 우리는 존재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한반도, 이 작은 땅 위에 살아 숨쉬는 수천 년을 건너온 영혼의 기억과 함께 오늘도 나는 다시 책을 편다. 또 다른 조각을 찾기 위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기록되지 않은 기억을 복원하는 길, 아무도 걷지 않은 길. 그러나 그 길 위에서 나는 진정한 나를 찾는다. 그리고 믿는다. 진짜 위대함은 지워진 역사를 다시 기억해내려는 그 작고 조용한 의지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잊혀진 우리의 기억 함께 찾아나가요. 감사합니다.